명치 위쪽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명치의 바로 아래 부위를 눌러보면 검상돌기 때문에 딱딱한 부위가 있는데 이보다 약간 더 위쪽이 아프다고 하니 이건 위식도 역류 질환의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여 관련된 질문을 해봅니다. 해당되는 증상이 있다면 위산 역류가 원인이겠구나 생각하고 어떻게 치료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명치 부위에서 식도와 위장이 이어지는데 이보다 위쪽이니 식도의 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식도염이죠. 그리고 식도염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위산 역류 때문입니다. 위산 역류 때문에 생긴 식도염을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합니다. 위산 역류 질환은 역류성 식도염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의 병명입니다. 전형적인 역류성 식도염뿐만 아니라 내시경 검사에서 식도에 뚜렷한 염증이 보이지 않지만 식도염의 증상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설명하는 병명입니다. 그래서 명치 위쪽 통증을 얘기하는 분을 진찰했을 때 무조건 제산제나 위산을 억제하는 약으로만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위산이 역류하는지를 찾아서 이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담적 때문에 소화력이 약해져서 식후에 위산이 역류하고 있다면 아무리 위산을 억제하고 제산제를 복용해도 약을 안 먹으면 또 소화장애 증상과 함께 위산 역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담적을 치료해서 위산이 역류하지 않도록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산 역류가 오래되었다면 이미 식도 점막에 뚜렷한 염증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땐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치료가 필요할 때가 많았습니다. 위산에 의한 자극이 없다면 그 사이 손상된 식도 점막이 회복되면서 식도염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만성염증 때문에 식도 점막이 위축이 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땐 위산을 억제하는 동안 식도 점막이 회복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산을 억제하는 것과 함께 별도의 점막 재생 성분을 활용해서 회복 속도를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약재 중에 이런 효능을 가진 것들이 많습니다. 다량의 점액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손상된 점막을 보호하면서 재생을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런 효능을 가진 약을 점막 보호제라고 합니다. 위축성 변화를 동반한 만성염증을 치료할 땐 이런 작용의 한약재를 활용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명치의 위쪽 통증,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친 통증이 아니면서 가운데 부위에 해당하고 쓰리다, 화끈거린다, 쇠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증상, 음식이나 소화 상태에 영향을 받아서 증상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식도염부터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식도염이라고 무조건 위산에 관여하는 약에 의존하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의 치료는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막힌 것을 먼저 뚫어서 역류하지 않도록 치료. 둘째, 위산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차단하여 점막 염증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치료. 셋째, 만성염증으로 손상된 점막의 재생을 촉진하는 치료. 넷째, 조직 변성을 억제하는 치료. 제산제나 위산 분비 억제제, 수소이온 차단제는 2단계에 해당하는 약입니다. 소화제나 위장 운동 촉진, 담적 치료약은 1단계에 관여합니다. 점막 보호제는 3단계에 관여합니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더 만성병이고 더 심한 병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더 악화되면서 조직 변성이 생긴 발의 식도가 있을 땐 항이형성 효능이 있는 한약재를 활용하여 조직 변성이 발생한 부위가 암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치료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위식도 역류 질환도 병이 발병한 기간, 소화력, 점막의 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치료 방법을 선택해서 해야 합니다. 병이 계속 재발해서 고민이거나 약을 먹어도 좋아지지 않고 있다면 단계에 맞는 다른 치료 방법을 선택해 보십시오.